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40세 남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네요. 아이도 낳고 이런저런 이유로 투닥거리며 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군요. 살면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제 아내는 생활력이 좋고 감정 기복이 적은 무난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단점이 이혼을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지만 소위 껄쩍지근하다고 하는 찜찜함이 결혼 생활 내내 있었더랬죠. 결혼한 부부들은 알겠지만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것만큼 부부 사이의 쪼잔함에 더는 없잖아요. 일일이 섭섭함을 나열할 수도 없고 그게 사람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결혼 10년 차에 웃고 넘길 재미난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아내와 풀고 살고 있지만 친정만 챙기고 저희 부모님을 등한시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던 제 아내를 참교육 시전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치고 늦게 장가를 가신 분이었어요. 예전에는 30대만 넘어서 결혼해도 늦는다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40세가 다 되어서 장가를 갔으니 말 다 한 셈이죠.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형과 저는 결혼 일찍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컸더랬죠. 그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30 되기 전에 장가 가는 거였어요. 남들보다 일찍 회사에 취직하고 자가를 준비했고요. 물론 부모님과 은행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저는 제 명의로 집을 사고 나서 바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주변에 소개도 받고 모임도 나가보고 했는데 지방에 사니까 확실히 제 또래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혹은 만나도 결혼하고 전부 서울 경기도에 살길 원했지 제가 터를 잡은 지방은 깡 시골 취급하기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기야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게 되었죠. 제가 돈을 낸 만큼 다양한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각 잡고 낯선 사람을 만나 결혼 얘기를 꺼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렇게 5번 정도의 상대를 만났고 6번째 만남을 하러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더랬죠. 딱 봐도 구두와 원피스가 어색해 보이는 여자가 가게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다 싶었죠. 강사선 씨? 저는 오늘 매칭 받은 박병호라고 합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여태 만난 분들 중에 미리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기본적인 매너죠. 사선 씨는 우편 취급소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여수 토박이에요.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도 여수에서 다녔고 일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딱 원하던 분이시네요. 저도 여기 토박이거든요. 저희 나이차가 2살이니까 어쩌면 학창 시절에 서로 지나쳤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전 30대 이상 남자분들만 소개받아서 20대 후반 또래 맞서는 병호 씨가 처음이에요. 제 인생 계획에 20대에 결혼하는 게 있어서요. 사선 씨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실 정도면 저와 같은 생각이셨나 봅니다. 네, 맞아요. 우체국 일한 지도 3년이 되어가고 이제 결혼만 하면 안정적으로 살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인생 최종 목표가 안정적으로 살자라서요. 초면에 이런 말씀이 급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소개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사선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선 씨는 어떠세요? 동감이에요.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을 만나니까 저희들이 뭔가 인연 같네요? 아내는 외모가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풀꽃같이 수수한 면이 예뻐 보이는 여자였어요.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더니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여러 명의 맞설 상대를 소개받았지만 아내같이 존재감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판을 깔아놓은 마당에 더 지체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선 다음 날부터 저와 아내는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결혼 얘기를 했어요. 진지한 관계가 되면서
아내의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내는 아버지를 10대에 여의고 장모님과 단둘이만 살았더라고요. 힘든 가정에서 컸던 영향인지 아내는 또래보다 생활력이 강하고 장모님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한 것 같아 보였어요. 아내는 결혼을 결정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했지만 장모님은 여수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골 농사도 적당히 지으면서 동네 친구분들이랑 마실 다니며 살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서 순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산다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양가 상견례 날의 그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저희 둘이 어차피 결혼을 하기 위해 선을 봤다는 걸 양가에서 알고 있었고, 둘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양가에서는 바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서로의 집에도 초대받아 식사도 하고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가족들끼리 모여 결혼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차라리 사돈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편안한 자리에서 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장모님은 시내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결국에는 장모님 뜻대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했고요. 그때 제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장모님은 야망이 꽤 크신 분이더라고요. 사돈들도 계시고 결혼 준비 얘기하는 자리니까 바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애들로 말할 줄을 몰라서요. 예, 사부인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 그런 자리니까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혼할 때 남자가 집장만 해오고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딸 얘기를 들어보니 박서방이 이미 자가가 있고 사돈의 형편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병호가 둘째라서 첫째 형 보낼 때만큼은 해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장남 결혼할 때 예단이랑 이것저것 해서 1억 정도 해줬습니다. 1억이요? 암요. 옳고 말고요.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마음 상하죠. 잘 생각하셨네요. 그럼 사돈네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사위가 다 해오는데 저희가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모녀는 시골에 어렵게 살아서 딸이 모아둔 돈 500만 원이 다 네요. 원래 여자는 수저 하나 들고 시집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장모님은 결혼 얘기 오고 갈 때부터 남다르더니 저희 집에 대놓고 원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처가에서는 결혼에 보탤 자금도 없거니와 원래 집이랑 큰 단위는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 도움으로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사서 결혼할 때 집 걱정은 없었고 제 반려가 될 사람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 따위 없었기에 자기 형편만큼 준비하자고 할 셈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장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는 수저 하나만 들고 시집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누구든 결혼할 때 상대에게 대놓고 다 해오라고 요구하면 짜증이 나겠죠. 장모님이 뻔뻔하게 메모로 시집가서 애만 잘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순간 상견례 분위기가 싸해졌었지만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이해심이 많은 분이라 분란은 일어나지 않고 좋게 좋게 끝이 났었네요. 결국 장모님이 말한 대로 아내는 자기가 저축한 500만 원을 들고 저는 부모님이 해주신 1억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결혼식 신혼 초까지 양가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어떻게든 서로 이해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신혼 초고 저희 부부 둘 다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랬겠죠.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도 느꼈지만 물건이든 돈이든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예외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친정엄마에게는 물심양면 다 내어주는 면이 있다는 거였죠.
매달 장모님 생활비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 저희 부모님 집이랑 신혼집에 선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처가에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서로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고 나머지는 따로 경제 관리를 했기에 서로가 쓰는 돈에 대해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아내가 장모님을 잘 챙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생필품들이나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어서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문제로 지적을 하면 아내가 저보고 쫌생이 남편이라고 할까봐 아무 말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사다 놓은 비싼 술을 장모님한테 가져다 준 게 아니겠어요? 내가 사둔 그 술 어떻게 했어? 아랫게만 해도 거실 선반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왜요? 안 마시는 것 같길래 시골 엄마네 가져다 드렸어요. 본인 물건이 아니면 물어보고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이라 생신 선물로 미리 사뒀던 거야. 그럼 따로 치워놨어야죠. 난 그냥 어디서 들어온 거라 생각하고 우리 엄마 줬고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물어보고 해야지. 그럼 장모님한테 다시 가지러 간다고 말씀드려줘. 아니, 사람이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준 건데 다시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술 구하기도 어려운 술이라서 귀하게 얻은 술이야. 그리고 장모님은 술도 잘 안 마시잖아. 엄마가 오늘 마셨는데 맛이 좋다고 연락 왔었어요. 동네 분들이랑 반이라고 나눠 마셨대요. 그걸 벌써 마시셨대? 그냥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술도 아니고 그 술이 얼마나 비싼 건지는 알아? 그 아까운 걸. 우리 엄마나 촌사람들은 그런 비싼 술 마시면 안 돼요? 술이 뭐 별건가요? 마셔서 맛있으면 되죠. 말을 왜 기분 나쁘게 해요?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이었어요. 친정에 막 퍼다주는 아내를 보면서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것 같기는 했지만 막상 일어났는데 아내가 되려 화를 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따질 일이 아닌가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평소 묻어나고 침착하던 아내는 친정 얘기에는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 친정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무시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사소한 것도 상의하고 물어보는 건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제 물건이 다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친정에 뭘 갖다 주는 게 아깝냐는 식으로 말해서 속이 터졌었네요. 그 일 이후 서로가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영역이 따로 정해졌고 누군가와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새삼 배우게 됐고요. 그러다가 1년 후 첫째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제 감정이 진짜 상하는 일이 터졌더랬죠.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장모님과 저희 엄마가 모여서 손주 출산에 대해 의논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와 아내, 장모님, 저희 엄마까지 넷이서 시간이 맞아서 간만에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아이 낳기 전 막달이라 아내 배는 남산만 했고 이미 아들이라는 성별을 들은 참이었어요. 그날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양가 어머님이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상이었고요. 최근에 애 낳은 집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산후조리원으로 가더군요. 애 낳고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 사선이도 그런데 가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몇 군데 이미 알아봐뒀어요. 예약 가능한 곳이 2군데 정도 돼서 상의 중이고요. 가격도 몇백만 원 한다던데 사실인가? 거기도 고급이랑 일반이 따로 있다며? 저도 만면일 때 겪어보니 애 낳은 여자들 천국이라고 할 만하던데요. 요새 세상 참 좋아졌죠. 첫째 며느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산후조리비 내주셨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돈댁에서 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저희 딸 산후조리비는 사돈 내서 좀 내주세요. 들어보니 장남에서는 딸만 낳았다면서요. 저희 딸은 귀한 손자 낳으니 해주셔야죠. 딸보다 아들 낳으면 더 고생하는 거 아시죠? 손녀든 손자든 모두 귀한 손주들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남편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장모님, 산후조리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자네는 가만히 있으시게. 내가 다른 집안 얘기 들어보니 전부 시부모님이 며느리 챙겨주는 거라 하더구만. 밥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산후조리비를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네 손주를 내 딸이 배 아파서 낳는데 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것도 다른 시댁은 어떻게 해주더라 비교까지 하면서요. 저 같으면 사돈한테 돈 요구하는 게 부끄러워서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은 얼굴이 두꺼운 분인지 청산유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아내까지 다른 산모들은 2주 정도 지낸다는 조리원을 가성비가 좋은 곳을 골라 굳이 한 달을 꽉 채워 있겠다고 하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400만 원의 조리비를 주셨지만 하면서도 저는 눈치 없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가족이 되었으니 있는 집이 베풀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장모님이다. 그걸 따라 자기 친정만 챙기는 와이프를 몇 년간 겪다 보니 인색하지 않은 저도 배알이 뒤틀리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저희 집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매번 돈을 더 내달라 하는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진짜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손주를 낳을 때는 제가 장모님에게 먼저 선수쳐서 요구했어요. 첫째 낳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산후조리비 줬으니 둘째 손주 때는 장모님이 내라고요. 못 내주신다고 하면 양쪽 집안 비교가 너무 되지 않겠냐고 도발을 했더니 장모님은 입이 닭발처럼 나와서는 아내 산후조리를 처가에서 장모님이 직접 맡아 해주셨어요. 고생 꽤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내심 통쾌하더군요. 그렇게 첫째, 둘째 아들을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낳아 기르면서 아내는 여전히 자기 친정과 시댁을 차별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상해서 그간 처가에 2개 할 거를 1개 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참아가며 살았더랬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제 속이 뻥 뚫리는 반전 사건이 터지지 않겠어요?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형식적으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끝이었거든요. 빈손으로 가서 말로만 어머님, 아버님 축하합니다 하고 오기 일쑤였고요. 10년 차 어버이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저희 본가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빈손으로 가길래 제가 처음으로 선물에 대해 말을 꺼냈더랬죠. 여보, 내가 결혼하고 처음 꺼내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 어때? 자식인 당신이 알아서 했을 텐데 한 집에서 2번 선물하는 건 낭비죠. 그럼 장모님 생신에 나랑 당신이 선물하는 건 2번 겹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형제가 둘이지만 우리 집은 자식이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야, 당신이란 사람은 진짜 알면 알수록 새로워. 대단하다, 대단해. 가다가 편의점 있으면 잠깐만 세워줘요. 왜, 뭔데? 살 거 있어? 미리 사두지 운전하다가 도중에 세우래.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사들고 갈게요. 아버님 칠순 앞두신 걸 깜빡했네요. 운전하다가 아내의 말에 당황해서 옆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런 제 당황스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 바구니를 하나 사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부모님 칠순 생신 겸 모이는 자리라서 저도 혹시나 준비했겠지 하고 아내한테 선물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자꾸 초라한 꽃 몇 송이 들고 가는 아내를 보고 제가 다 쪽팔렸어요. 물론 제가 부모님께 각 200만 원씩 용돈을 미리 드리고 선물도 준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시부모를 뭘로 하나 싶어서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지 않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시댁에 꽃만 덜렁 사가나요? 그것도 자기 기분 좋으면 꽃을 사들고 가고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가곤 했고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짜게 식으면서 나만 장모님 용돈 선물에 신경 쓰나 싶어서 생일이고 뭐고 안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날도 딱 그런 감정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부모님 집에 갔더니 형과 형수가 아버지 칠순이라고 비싼 안마 의자랑 용돈을 두둑히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제 마누라는 슈퍼에서 파는 작은 꽃바구니 달랑 하나 들고 왔는데 말이죠. 형수님이 준비한 안마 의자를 보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어머, 첫째야. 오늘 오전에 안마기 배송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너무 고맙구나. 아버님 칠순이 일생 한 번인데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전에 안마의자 갖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맏며느리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지. 마음에 쏙 드는구나. 아버지도 이미 몇 차례 쓰셨단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동서도 부모님 선물 준비했어? 안 그래도 상의한다고 하던 걸 깜빡했었지 뭐야. 네, 카네이션 바구니 샀어요. 요새는 편의점에서도 꽃을 파는 시대더라고요. 꽤 싱싱하고요. 아, 그랬구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준비를 못했었네. 동서라도 꽃 준비해서 다행이야. 형님도 안마의자 준비하시고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축하드려요. 그래, 그래. 우리 가족 올해도 다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이렇게 얼굴 자주 보여주는 게 효도지. 올해도 무탈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구나. 저희 부모님이 겉으로 내색하거나 무안을 주는 분은 아니었기에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렇지. 다른 시부모였으면 어땠을지 까마득해지더군요. 저희 아내가 워낙 짠순이에 돈을 아낀다는 걸 아시니까 저희 부모님도 형녀도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형수랑 그렇게 비교되는 게 쪽팔리지도 않은지 당당하더라고요. 한숨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한 소리 하며 싸웠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부모님 칠수는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데 싸구려 꽃 하나 사드리는 게 맞냐고 섭섭하다 했더니 마누라가 선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면서 저한테 돈만 밝히는 인간이라고 뭐라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앞으로 돈만 밝히는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라고 했어요. 아내와 투닥거리며 싸우고 나서 몇 주 뒤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상시에도 부모님과 전화를 자주 하는 저였기에 그날도 여상하게 대화를 했더랬죠. 처음에는 그저 안부 전화 겸 일상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평소에 전혀 하지 않으시던 뼈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병호야, 일요일인데 손주들이랑 어디 안 가니? 애들 데리고 등산이나 가려고 했는데 둘째 녀석의 온열에 감기가 걸렸네요. 저런, 감기약 먹였니? 어린애가 아플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게요. 일단 약 먹이고 재웠어요. 어머는 이번 주말에 계모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어제 시내에 있는 추어탕집에서 모임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누굴 만났게? 누군데요? 연예인이라도 만나셨어요? 아니, 글쎄, 사부인을 만났지 뭐야. 사부인도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그 식당에 와 있더라고. 아, 장모님이 오랜만에 시내에 나오셨나 보네요. 원래 시내 나오시면 손주들 보러 오시는데 웬일로 그냥 가셨나 보네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우연히 만난 것도 있지만 사부인이 무릎에 가방을 올려놨는데 글쎄 엄청 유명한 명품 백이더라. 딸내미가 어버이날 사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부러워했어. 명품 백을요?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친정엄마 생각해서 챙겨줬나 보네요. 아마 제가 이번에 장모님 선물 따로 안 챙겨서 자기가 저 대신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랬구나. 난 또 네가 안에서 둘째가 혼자 챙겼으면 그럴 만하다. 난 또 오해할 뻔했잖니. 너도 앞으로 우리만 챙기지 말고 장모님도 챙겨. 엄마 말로는 계모임이 있어서 시내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사부인이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는데 장모님 손에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백이 턱하니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줬다고 했다네요. 주변 아줌마들도 전부 한 번씩 들어보자고 하고 부러움에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니까 뉘앙스만 들어도 감정을 알아들으니까요. 워낙 엄마한테는 제가 딸 같은 아들이었고 격없이 속 얘기를 하는 사이라 저한테 말하신 거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날 밤 아이들을 다 재우고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진짜 진지하게 따졌어요.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요. 원래 양가 차별하는 사람인 거 알지만 명품백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살뜰하게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부모 마음 섭섭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당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야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앞뒤 다 자르지 말고 제대로 말해요. 토요일에 양가 사부인끼리 우연히 만났는데 장모님이 명품백을 떡하니 자랑해서 우리 엄마가 맘 상해할 뻔했어.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꽃 몇 송이 드리더니 장모님한테는 명품백을 사드려? 하필 또 두 분이 만나셨네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가방 선물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내가 적금 탄 걸 기념해서 사드렸어요. 사드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하필 어버이날에 너무 격찬하게 해드리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장모님한테 선물 안 드려서 당신 혼자 챙긴다고 가방 사드렸나 보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이랑 아주버님까지 다 챙겨드리잖아요. 시부모님과 다르게 우리 엄마는 혼자 자식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그런 걸로 비교를 해? 자식 키우는 건 어느 부모나 힘들어. 둘이건 하나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마. 속 보이니까. 어버이날 장모님한테는 왜 비싼 가방 사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왜 그런 꽃 하나 달랑 주냐고 왜 그렇게 늘 차별하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챙겨주는 자식들도 많고 사는 것도 잘 사는데 뭔 걱정이냐는 거예요. 자기 친정엄마는 여자 혼자 안 해본 일 없이 지금껏 어렵게 살았다고요. 저도 지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온 거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힘든 집이 어디 있냐고 핑계대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나도 장모님께 하던 거 다 안 하겠다고요. 마누라가 남자 쪼잔하니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해줘봤자 감사함도 없고 저희 부모님께 모든 짜게 구는 마누라가 예뻐 보일리 만무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네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이 외식을 한다고 모인 날이었어요. 형네는 동네에서 작은 보고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길거리에 안 다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더랬죠. 이제 조금씩 상권이 회복되고 있었고 형이랑 형수는 늘 긍정적이고 온화한 사람들이라 걱정이 덜 되긴 했어요. 그날 오랜만에 형님네랑 외식이라 샤브샤브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수님 얼굴이 환한 것이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형수님,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광이 나시는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제 얼굴에 티가 많이 나나요? 오늘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진짜 무슨 경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크게 한턱 쏘셨어요. 갑자기 연락 오셔서 해외여행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뭐예요. 엄마가요? 와, 우리 어머니 로또 맞으셨나? 아니면 형수님이 효심에 감명하셨나 보네요. 어머님 칠순 다가오고 이래저래 며느리들 고생했다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며느리 둘이 좋아하는 걸로 선물하고 싶다고요. 동서는 연락 안 왔어? 네, 아직요. 어머님이 며느리들 선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요? 내가 예전부터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로 여행 보내주신다는 거야. 감동했잖아. 남편도 안 보내주는 선물인데. 우와, 진짜요? 그럼 저는 뭐를 해주실까요? 동서는 평소에 뭘 가장 갖고 싶었는데?
저는 평소에 차를 바꾸고 싶긴 했는데 그건 무리겠죠? 그럼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아마 동서도 나처럼 챙겨주실 거야. 곧 연락 오실 테니 생각하고 있어봐. 저희 부모님다운 일이었어요. 항상 아들 둘보다 며느리들 먼저 챙기시는 분이었기에 아버지 칠순이라 자신들이 누리고 즐겨야 할 걸 며느리들 손주 낳고 키우는데 힘들다고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말로는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해주신다는 식으로 말씀했다네요. 형수님은 예전부터 소원이었던 바캉스 겸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모양이었고요. 항상 식당 카운터 본다고 붙박이처럼 일하던 형수님이 떠올라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집을 돌아오고 나서 아내는 어머니가 형님 크루즈 여행 보내주실 정도면 몇백만 원 쓰신 건데 역시 통이 크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고요. 저는 아내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선물을 뭘 받아야 할지 생각하는 모습에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 둘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짓던 표정이랑 똑같았거든요. 와이프가 그렇게 설레어하는 건 결혼 10년 차에 처음이었어요. 며칠 뒤 주말을 맞이해 손주도 볼 겸 저희 집에 부모님이 놀러 오신 날이었어요. 손주들 챙겨주신다고 장난감도 사오시고 이것저것 짐을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우리 며느리 선물이다 하면서 꽃다발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탐스러운 새빨간 장미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더군요. 어머님, 웬 꽃다발이에요? 우리 며느리 선물이야. 요즘 여름 장미가 너무 이쁘더라. 내가 특별히 꽃시장 가서 사왔단다. 우리 엄마는 역시 로맨티스트야. 나도 안 하는 꽃다발을 며느리한테 사주다니. 으이구 자랑이다 이놈아. 엄마 보고 배워. 너무 예뻐요. 저 결혼하고 꽃다발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꽃을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둘째가 장미를 닮았네. 어머나, 어머님도 참 부끄러워요. 네가 시집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됐네. 세월도 참 빠르구나. 아들 둘 낳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거 다 알고 있단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제가 할 말이죠. 꽃 선물 참 감동적이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꽃을 보고 안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도 저희 엄마의 갑작스런 꽃 선물에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 시간 뒤에는 완전 전세역전이 되어버렸지만요.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내어 먹는데 형수님 해외 크루즈 여행 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제가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각자 며느리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해주려고 고심했다며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형수님 해외 크루즈 여행 동남아랑 그리스 지중해 돌고 온다면서요? 여름 휴가 때 가신다고 벌써 들떠하시던데. 첫째가 15년 시집 와서 가게 한다고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가봤겠어? 이참에 푹 쉬다가 와야지. 어제 형님이 안 그래도 여름 원피스 있으면 빌려달라고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네. 당신이랑 형수님이랑 키도 조그마하고 체형도 비슷하잖아. 으이구, 이럴 때는 당신 원피스 하나 사줄까? 이렇게 물어봐라. 안 그래도 이인은 저한테 옷 자주 사줘요. 저는 충분해요, 어머님. 내가 이번에 며느리들 선물 다 해주면서 느꼈지만 선물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우리 선물을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야. 어머님, 저한테 선물을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뭘 받았나요? 어? 아까 받았잖아, 장미꽃다발. 내가 특별히 새벽 꽃시장까지 가서 제일 싱싱한 아이들로 주문해서 사온 건데. 장미꽃이요? 그럼 제 선물은 꽃다발 하나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지난 10년간 우리 생일이나 기념일에 늘 꽃 선물을 해서
네가 꽃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단다. 아까 네가 한바구음을 짓는 걸 보니 잘 골랐다 싶네.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 선물로 장미꽃다발을 샀다고 하시자 아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자기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습기가 가득 찬 눈으로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는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역시나 아내가 혼자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저희 부모님께 대단한 선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달랑 장미꽃만 받아서 충격도 먹고 이래저래 복잡한가 보더군요. 여보, 그걸로 뭘 울기까지 해. 선물 받았으면 됐지 울기는 왜 울어? 지금 나 비웃는 거예요? 지금 눈물 안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시부모님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닌가 보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까 엄마가 선물 고를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 당신이 주구장창 부모님한테 꽃만 선물하니까 그러셨나 보지? 아니요.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커요. 같은 며느리인데 똑같은 선물을 해줘야지. 누구는 몇백만 원 여행 보내주고 누구는 단돈 몇만 원 꽃을 주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이 말까지 안 하고 싶지만 당신이 모르는 얘기니까 할게. 당신이 시집 오기 전에 형수님은 우리 부모님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고 많은 걸 해드렸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며느리들 선물하는 일에 그런 것도 다 참고한다고요? 내 말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오해할까봐. 원래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하는 게 아니겠어? 그래도 섭섭해요. 시부모님께 실망이고 제 처지에 다르게 선물해드릴 수 있죠. 그걸로 차별하신다고요? 이참에 당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욕심을 바라고 살았는지 한번 깨달아봐. 저는 형수가 우리 부모님께 여태 선물한 거랑 당신이 한 거랑 얼마나 다른지 아냐면서 부모님 환갑 때 형수님이 동남아 여행 보내드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고 늘 꽃만 주구장창 선물했으니 말이죠. 자기가 뿌린 만큼 돌려받는다는 걸 아내는 생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선물하는 건데 되려 시부모님이 차별한다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자신은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늘 꾸준히 잘했고 집안 행사에 다 참석했으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다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철없는 부르짖음을 뒤로하고 그날은 제 아들과 단둘이 잤습니다. 사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틀 전에 제게 먼저 전화를 해서 둘째 며느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형수님 해외여행 보내준 것처럼 비슷한 걸 해주고 싶다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수랑 둘 다 며느리인데 차별 없이 비슷한 선물을 할까 한다면서요. 그런데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아내한테는 꽃다발 선물해주면 최고로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10년간 용돈 다른 선물도 없이 꽃만 선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한동안 아내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도통 밥도 잘 안 먹고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형수님 선물 받는 걸 보고 자기 딴에는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그만큼 실망감도 컸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는 모양인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니 급기야 한 달 뒤 저희 엄마 생신날에 와이프가 명품백을 사들고 온 게 아니겠어요? 둘째야, 이게 뭐니? 뭘 이렇게 큰 박스를 사들고 왔어?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챙겨야죠. 대단한 건 아니고 어머님 생각나서 준비해봤어요. 뭔데 이렇게 거창한 포장이야? 당신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무섭게? 으이구, 넌 좀 조용해. 어머, 이거 완전 비쌀 텐데 명품백 아니니? 네, 백화점에서 특별 주문했어요. 요새 번호 받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사실
내가 이전에 사부인이 명품백 들고 있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었거든. 아들만 있는 집은 이런 선물 생각도 못해. 내가 무슨 복이람? 저도 어머님 자식인데 챙겨야죠. 교환 영수증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다른 모델이나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역시 집에 딸이 있어야 해. 그치? 내 생애 제일 감동스러운 선물 중 하나구나. 나도 명품백이 너무 갖고 싶었었나 봐.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동안 꽃만 선물해서 죄송했어요. 우리 집 꽃 담당은 넌데 무슨 소리니? 나는 네가 주는 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내는 번거롭게 대도시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서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에게 영수증을 챙겨주면서 교환도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가방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형수님을 포함한 모든 식구가 입을 떡 벌리고 놀란 건 아마 저희 가족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저는 감동이고 뭐고 심지어 아내가 어디 잘못되거나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놀란 마음에 아내에게 물었더니 한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에 비해 시댁에 너무 인색하게 군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형수님을 보고 내가 잘 베풀고 해야 남도 나한테 잘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왜 갑자기 엄마한테 명품백을 선물했어? 뭘 그렇게 놀라요? 제가 내 부모한테 가방 선물도 못하나? 아니,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가방 선물 별로였어요? 다른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기는 했는데. 아니,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명품 까막눈인 내가 봐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 어머님은 진짜 좋아하신 거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서. 내 평생 엄마가 그렇게 아이같이 좋아하시는 거 처음이야. 진짜 맹세코 고마워. 내가 여태 당신 오해 많이 했나 보다. 내가 이번에 형님과 선물 때문에 느낀 바가 많아서요. 늘 친정엄마한테만 신경 쓴다고 지난 10년간 시댁에는 뭘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잘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님한테 큰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기가 어디 쉬워?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살아 있었네. 사실 여태 우리 집이랑 처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섭섭한 게 있었거든. 당신 이렇게 스스로 다르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좋아.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게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말과 사과를 하자 그간 쌓였던 섭섭함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아내가 왜 그리도 말도 예쁘게 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보였어요. 이처럼 결혼 생활에서 부부끼리는 말 한마디에 싸우기도 하고 반대로 풀리기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부부관계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의 아닌 충격요법으로 제 아내는 친정시댁을 차별하는 짓이 사라졌고 저희 부부는 제2의 신혼을 맞이해서 깨볶으며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내 생일에 제가 한턱 내서 해외여행도 같이 갔었는데 셋째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태명이 채코랍니다. 연애를 할 때는 서로 간에 다름만 보이지만 결혼을 하면 양가 성향, 문화가 다른 게 커서 서로 간의 간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했더니 처가의 표현, 말하는 스타일, 먹는 음식부터 돈 쓰는 스타일 등 얼마나 저희 집안이랑 달랐는지 몰라요. 아마 결혼으로 같이 사는 평생을 다 써도 집안의 차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서로가 노력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법이죠. 지금도 저와 아내는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람의 단점은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미운 부분을 싫어하고 들춰내지 말고 보도만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제 가족의 사랑 기운이 와닿길 바라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